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에서 TS 강의라고 있는 조경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튜디오가 아니라 이렇게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적중 특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2023년 4월 시험 대비 적중 특강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봐주시면요. 4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저번 달과 똑같이 4부분입니다. 문제수 5문제, 준비 시간 15초, 답변 시간 25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준비 시간 동안 뭐 하셔야 돼요? 우리가 문장이 정말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질문이 어렵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질문을 해석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질문에서 쉽게 단어를 사용하셔서 그 단어로 내가 어떤 스크립트를 사용해야지 정하는 시간이 바로 준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 어려운 주제보다는 나의 연결지어 대답하기 항상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4부분, 5부분 같은 경우는 어렵기 때문에 많은 학생분들이 말하다 보면 점점 산으로 가요. 점점 어렵게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의 연결지어 대답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시간 25초 있는데요. 말하다가 끊기면 감점이 있기 때문에 끊기지 않도록 우리 23초 혹은 24초 정도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단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필요한 단어 이렇게 5개 먼저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기 중국어로 日记라고 표현을 해요. 日记. 다음 두 번째 기록하다 记录라고 표현을 합니다. 记录. 다음 우리 명사로는 인상, 느낌, 체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동사로는 영향을 받다, 느끼다라는 게 感受라고 하죠. sh 발음이기 때문에 발음하셔서 感受라고 해주시면 돼요. 우리 感 뒷부분에 있는 受 h 발음 약간 이제 턱을 라고 발음하시면서 感受라고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발음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우리 돌아보다 회상하다는 回顾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 총정리하다는 总结라고 발음을 하죠. 보시면 우리 总结 같은 경우는 삼성이랑 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연결하는 발음으로 다시 한번 总结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단어가 나오는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 보시면 당신은요, 每天 매일 또 모두 写라는 글자 이제 동사로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日记라는 두 글자 뭐예요? 일기. 그래서 당신은 매일 일기를 쓰십니까? 라고 해서 오늘 주제는 일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TSC 인강 중에서 우리가 TSC 모의고사 인강이 있어요. 사실 그 인강을 보셨다면 여러분들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 모의고사 책에 있는 스크립트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너 매일 일기 쓰니?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1차 대답은 일기를 씁니다. 혹은 일기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기를 쓰지 않아요 라고 하면 나는 일기를 쓰지 않지만 뭐 운동을 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운동 스크립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굳이 일기라는 걸 가져왔다라는 건 일기가 자주 나오기 때문이고요. 이日记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대답은요. 우리 니라는 글자 我로 바꾸면서 어떻게 돼요? 我每天都写日记. 저는 매일 일기를 씁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매일 일기를 쓰십니까? 라고 했으니까 1차 답변은 항상 문제를 그대로 도입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내가 일기를 쓰는 이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我觉得내 생각에로 시작을 해요. 우리 어려운 문장일수록 나로 연결짓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我觉得내 생각에 어때요? 写日记 일기를 쓰는 건 是입니다. 이거 하나의 很好的 매우 좋은 习惯 뭐다? 습관이다. 그래서 내 생각에 일기를 쓰는 건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이유 보도록 할게요. 因为 왜냐하면 즉 일기를 쓰면 能 할 수 있습니다. 记录生活 뭐예요? 생활을 기록할 수 있고요. 그다음 우리 요거 같은 경우는 쉼표가 아니라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즉 생활을 기록할 수 있고요. 그리고 留下回忆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留下 납니다. 回忆 뭐야? 추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기를 써놓으면 나중에 봤을 때 아, 이날은 이랬구나 라는 형식으로 뭔가 회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점보다 记录生活 기록을 할 수 있다. 생활을. 그리고 留下回忆라고 해서 추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계속 보도록 할게요. 此外라는 두 글자 있습니다. 우리 여기 나와 있어요. 此外 뭐예요? 또한 이 밖에 해서 그리고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밖에 예 할 수 있습니다. 可以 뭐 할 수 있어요?
통과라는 두 글자 뭐예요? 무엇 무엇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写日记, 일기 쓰는 것을 통해서 回顾라는 두 글자 같은 경우는 회상하다, 떠올리다잖아요. 그래서 回顾, 떠올릴 수 있습니다. 一天的 하루의 生活, 생활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종종이라는 두 글자는 그에서, 그 중에서 总结, 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总结라는 두 글자 같은 경우는요. 총결산하다. 经验, 경험에서 우리가 그 중에서 경험을 총결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뒷부분에 나와 있는 단어 反省이라는 두 글자 뭐예요? 동사로 반성하다. 그래서 反省自己的不足, 스스로의 부족을 반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앞에 단어로 돌아가서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우리가 回顾라는 두 글자 뭐예요? 돌아보다, 회상하다. 그래서 우리가 回顾라는 단어 어떻게 나왔습니까? 一天的生活. 그래서 하루의 생활을 뭐 할 수 있다? 돌아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 우리 여기서 总结라는 단어 앞에서 보셨어요. 总结, 총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经验, 경험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경험을 총 결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反省, 반성할 수 있겠죠. 自己的不足, 스스로의 부족을. 그래서 일기를 쓰는 장점을 얘기를 해주시면서 내가 왜 일기를 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쭉 읽고 가도록 할 거예요. 저는 매일 일기를 씁니다. 我每天都写日记. 장점 뭐예요? 내 생각? 我觉得写日记是一个很好的习惯. 그리고 이유가 뭐다? 因为它能记录生活，留下回忆. 그 밖에 此外또 어떤 장점이 있어요? 也可以通过写日记回顾一天的生活，从中总结经验，反省自己的不足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답변 같은 경우는 우리가 25초를 답변하기엔 조금 짧다라고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내가 말하는 속도가 빠르고 내가 단어량이 많다면 어떤 스크립트 쓰시면 좋은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똑같아요. 你每天都写日记吗? 매일 일기를 쓰십니까? 라는 질문에서 1차 대답 똑같아요. 我每天都写日记. 저는 매일 일기를 씁니다. 그럼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일기 쓰면 장점 되게 많았잖아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写日记有很多好处라고 해서 일기를 쓰는 거는 있습니다. 정말 많은 好处, 장점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4부분, 5부분을 쓰면 좋은 단어 뭐 있어요? 第一, 第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조금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좋은지 나열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第一, 뭐 할 수 있다? 能记录我生活里的细节. 보시면 우리 细节라는 두 글자 같은 경우는요. 작은 부분, 사소한 부분에서 디테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내 생활 안에 그 디테일들을 기록해낼 수 있고요. 第二, 두 번째, 能할 수 있습니다. 减轻压力, 뭐예요? 우리 减轻 같은 경우는 줄이다.压力, 스트레스에서 일기를 쓰면서 스트레스도 풀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기를 쓰면서 오늘은 어떠했고 뭐가 싫었고 이래서 어떠하다 쓰면서 내 스트레스를 조금 줄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보는 거죠. 보도록 할게요. 因为 계속 나오죠. 왜냐하면 日记 일기는요. 能 할 수 있습니다. 저 질문이에요. 我所有的心情 까지가 세트죠. 그래서 우리 所有 모든 心情 이라는 두 글자는 기분이죠. 그래서 일기는 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心情, 기분을 写进去, 써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想写什么就写什么 같은 경우는요. 想 다음 뒷부분에 동사 什么, 就 동사 什么로 조금 더 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다. 想吃什么就吃什么 이런 형식으로. 그다음 우리 사고 싶으면 살 수 있다. 想买什么就买什么 이런 형식으로 쓸 수 있어요. 동사 바꿔서. 그래서 여기서는 写니까 쓰다죠. 해석해보면 뭘 쓰고 싶으면 다 쓸 수 있습니다. 所以 그래서 能 할 수 있습니다. 消除压力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앞과 뒤 스크립트 있죠. 방금 앞에서 보셨던 페이지와 지금 보시는 페이지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조금씩 단어가 다르고요. 조금 더 길어진 것뿐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비슷하지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급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걸 딱 보시고 나는 앞에 게 조금 더 나에게 적합할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지금 스크립트는 안 보셔도 돼요. 하지만 앞에 건 나에게 너무 쉬울 것 같아 하시면 지금 스크립트만 외워주셔도 괜찮습니다. 결론 보도록 할게요. 我觉得내 생각에 写日记 일기 쓰는 것은
让이라는 글자 겸호동사 하게 하다. 그래서 我的生活 나의 생활을 更加 더욱더充实. 우리 充实란 두 글자 보람차다, 풍부하다. 그래서 내 생활을 조금 더 보람차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빠르게 다시 한번 쭉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매일 일기를 씁니다. 我每天都写日记. 장점이 많아요. 写日记有很多好处라고 해서 이것도 만약에 내가 다른 패턴으로 쓰고 싶으시면요. A 有很多好处 이렇게 빼서 쓰셔도 되고요. 첫 번째, 第一 뭐 할 수 있다? 能记入我生活里的细节. 요거 발음하실 때 记入 뒤에 我生活里的细节는 하나의 세트로 떨어뜨려서 읽으시면 안 돼요. 第二, 두 번째, 能减轻压力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그다음 계속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因为日记能把 뒷부분에 여기까지도 하나의 세트니까 띄시면 안 돼요. 我所有的心情 나의 모든 기분을 写进去 써 넣을 수 있고요. 想写什么就写什么 뭘 쓰고 싶으면 쓸 수 있습니다. 그죠? 所以能消除压力. 결론. 我觉得写日记让我的生活更加充实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我觉得 뒷부분에 写日记 띄시고 让我的生活는 한번 해가시고 更加充实 이렇게 가셔도 돼요. 띄어읽기가 어렵지 않아요? 띄어읽기도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좋아요. 그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바뀔 거예요. 질문 보시면요. 당신은요. 平时 평상시에 会 합니까? 写日记 일기를 써서 记录 기록합니까? 当天的 그날의 事情 사건 或 혹은 感受吗? 느낌. 请简单说说. 이게 이제 4부분의 마지막에 많이 나오는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기가 나왔네요. 그죠? 그다음 기록하다도 나왔네. 앞에 있는 스크립트 응용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스크립트 응용하실 때는요. 도입은 바꿔주셔야 돼요. 1차 대답 어떻게 돼요? 你를 我로 바꿔주시고요. 그다음 마 빼면서 1차 대답 어떻게 돼요? 我平时会写日记记录当天的感受对不起事情或感受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会 합니다. 写日记 일기를 쓰고 일기를 써서 记录 기록합니다. 여기서 또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실수. 写日记记录 이렇게 찌가 두 번인데 한 번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4부분은 모니터에 글자가 나와 있으니까요. 빠뜨리지 마시고 답변 잘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어떻게 돼요? 我平时会写日记记录当天的事情或感受. 그다음 우리 쉬운 스크립트 한번 쭉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땠죠? 我觉得写日记是一个很好的习惯, 좋은 습관이었어요. 因为它能记录生活, 그리고 留下回忆. 생활을 기록하고 추억을 남길 수 있었어요. 그 밖에 此外也可以通过写日记回顾一天的生活从中总结经验反省自己的不足라고 해서 우리가 뭐였죠? 일기를 쓰면서 일기를 통해서 하루를 돌아보며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스스로의 부족함을 반성할 수 있었다. 이게 우리가 쉬운 스크립트였고 조금 더 어려운 스크립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대답만 바뀌어요. 어떻게 되죠? 我平时会写日记记录当天的事情或感受 하면서 우리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写日记有很多好处. 첫 번째, 第一 뭐였죠? 能记录我生活里的细节. 두 번째, 第二能减轻压力. 왜냐하면부터 시작해 볼게요. 어떻게 되죠? 因为日记能 할 수 있습니다. 把我所有的心情写进去. 想写什么就写什么. 所以能消除压力.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결론. 我觉得写日记让我的生活更加充实. 우리 여기서 让 겸호동사 사성이니까 강하게 찍어주시고 해서 让我的生活更加充实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이게 지금 보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스크립트 2개 다 외워주세요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만. 내가 원하는 스크립트 하나만 외우셔서 일기, 기록하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쓰실 수 있도록 계속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마지막 질문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요. 你有什么生活习惯? 어떤 생활 습관이 있으세요? 라는 질문에 우리가 생활 습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준비했지? 운동하는 습관이 있어. 운동이 사실 정말 많이 쓰시는 스크립트잖아요. 운동이 있습니다. 혹은 뭐 책을 읽습니다. 혹은 뭐 영화를 봅니다. 이런 거 쓰셔도 되지만 우리 오늘 본 일기 스크립트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매일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어요. 我有每天写日记的习惯. 매일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일기를 쓰는지 장점이 가야죠. 쉬운 스크립트 볼게요.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我觉得写日记是一个很好的习惯，因为它能记录生活，留下回忆。此外，也可以通过写日记回顾一天的生活，从中总结经验，反省自己的不足。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일기라는 단어만 나와야지만 이 스크립트를 쓰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이 나왔을 때 내가 갑자기 운동 스크립트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 이런 일기 스크립트를 쓰셔도 좋은 거죠. 그래서 스크립트 하나로 여러 가지 문제 쓰실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죠. 그래서 생활 습관이라는 요 단어에 일기 스크립트도 넣어서 같이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 하나 더 가보도록 할게요. 你有什么生活习惯이라고 나왔을 때 1차 대답 我有每天写日记的习惯。好， 그다음 우리 첫 번째 뭐였어요? 写日记有很多好处。 첫 번째, 第一,能记录我生活里的细节。 두 번째, 第二,能减轻压力。好， 그다음 이유가 뭐죠? 因为日记能把我所有的心情写进去，想写什么就写什么，所以能消除压力。결론我觉得写日记让我的生活更加充实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 오늘 스크립트 2개 보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외우셔서 일기 혹은 생활 습관이라는 문제가 나오실 때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나오는 단어들이 익숙치 않다면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요. 단어 먼저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단어들이 들어간 스크립트를 응용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TSC에서 말할 때 속도를 먼저 올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속도는 가장 마지막에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발음이 정확하고 성조가 정확하다. 그럼 그때 속도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